결혼한 자식 집 문턱 함부로 넘지 마라. 자식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겉으로는 손주나 보러 갈까 하지만 속으로는 혹시 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칠 때가 있다. 결혼한 자식이 초대하면 반가운 마음이 들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든다. 예전처럼 편하게 갔다가 오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다. 부모와 자식의 정은 예로부터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 하였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모든 관계는 인연에 따라 변한다.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하셨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다. 세월이 흘렀고 자식들의 살림 형편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도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무상의 이치다. 모든 관계는 때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는 법이다. 자식 집에 가려고 하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며칠 전부터 무엇을 가져갈지, 언제 가서 언제 와야 할지, 혹시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지 생각만 해도 조심스럽다. 옷부터 고민이다. 평소 입던 편한 옷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할 것 같다. 신발도 문제다. 편한 운동화를 신고 가자니 단정하지 못한 것 같고, 구두를 신고 가자니 발이 아플 것 같아. 선물도 고민이다. 뭘 가져가야 할지, 너무 비싼 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싼 것도 민망하다. 자식이 놀러 오세요라고 하면 반갑지만 동시에 부담스럽다. 짐을 챙겨야 하고 몸단장도 해야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다.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허리도 뻐근해진다. 낯선 길을 찾아가려면 헤매기도 하고 그러면 몸은 더 피곤해진다. 자식 집에 도착하면 반갑게 맞아주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 편하게 계세요라고 하지만 남의 집 같은 느낌이 든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은 어디서 마셔야 하는지, 앉을 곳은 어디인지 눈치를 보게 된다. 예전 우리 집에서처럼 편하게 지낼 수가 없다. 집안 구조가 낯설다. 방이 어디 있는지, 부엌이 어디 있는지 헷갈린다. 문을 열려고 하면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 찾게 되고 전등 스위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마시고 싶어도 괜히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고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며느리나 사위를 대할 때는 더욱 조심스럽다. 분명 좋은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하지만 서먹함은 어쩔 수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하면 안 될지 계속 생각하게 된다. 편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자꾸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며느리가 차를 내어주면 고맙다고 해야 하나, 괜찮다고 해야 하나 고민된다. 사위가 안부를 물으면 잘 지낸다고 해야 하나, 그저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머뭇거린다.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질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많이 먹으면 욕심스러워 보일 것 같고 적게 먹으면 입맛이 없나 걱정할 것 같다. 손주들이 반겨주면 기쁘지만 금세 지친다. 어릴 때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만 지나도 기운이 빠진다. 아이들은 신나서 이것저것 보여주고 함께 놀자고 하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 억지로 웃으며 상대해주다 보면 얼굴 근육까지 아파온다. 손주가 할머니 이것 봐요.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라고 하면 마음은 기쁘지만 몸이 힘들다. 바닥에 앉아서 놀아주려면 무릎이 아프고 일어날 때는 허리가 삐걱거린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따라가려면 숨이 차고 어지럽다. 그래도 손주 앞에서 힘들다는 표정을 보일 수는 없으니 참고 견딘다. 저녁이 되면 더욱 지친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조심하느라 온몸이 뻣뻣해진다. 집에서라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누워서 쉴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도 없다. 자식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끝까지 손님 대접을 받는 기분이다. 언제부턴가 자식 집에 가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저 반가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바쁜 생활이 있는데 부모가 와서 불편을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의 생활 방식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집안 구조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우리와 달리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다르고 대화 주제도 다르다. 점점 어울리기가 어려워진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 집에 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까지 자녀 집 방문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상태도 예전 같지 않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낯선 침대에서 자면 잠이 오지 않는다. 평소 먹던 음식이 아니면 소화가 안 되고 약 먹을 시간도 맞추기 어렵다. 자식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잠자리가 가장 힘들다. 집에서는 익숙한 베개와 이불이 있는데 남의 집 침구는 높이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어렵다.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데 자식들은 늦게까지 자니까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더디게 간다. 돌아올 때는 더욱 피곤하다. 짐을 챙기는 것도 일이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도 일이다. 자식들이 또 오세요라고 하면 그래야지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당분간은 안 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 자식 집에 가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시간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지 않을 뿐이다. 서로 배려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졌고 조심할 일도 늘어났다. 진정한 부모 마음은 자주 가는 것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집착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하셨다. 자식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때로는 가지 않는 것이 자식을 배려하는 길일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 집보다는 내 집에서의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다. 억지로 가서 서로 불편해하며 지내는 것보다 각자의 공간에서 편안히 지내며 가끔 만나는 것이 낫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 집에 자주 가는 것이 꼭 좋은 일일까요?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후에 자식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자식이 초대해도 무조건 가려 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이다. 정말 가고 싶고 몸이 허락할 때만 가는 것이 좋다. 억지로 가서 피곤해하기보다는 컨디션이 좋을 때 즐겁게 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둘째, 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말고
적당한 시간에 돌아오는 것이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 하며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된다. 자식들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나도 내 집에서 쉴 수 있다. 셋째, 자식이 오지 말라고 해도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가르침이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바쁜 일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만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좋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가는 길 위에 있다. 자식에게 의존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조금 더 독립적이 되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며 내 마음의 평안을 우선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길이 있다. 지금까지 자녀 집에 가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식 사랑이라면 간섭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이고 자주 가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라 하셨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자. 자식 집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찾는 평안이 때로는 어떤 만남보다도 소중하다.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다. 그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고 그들만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도 배려다. 가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부모 노릇도 때가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계절이 있다 하셨다. 어릴 때는 찾아가서 돌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지만 자식이 독립한 후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다. 가고 싶어도 가지 말자. 소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자. 연락이 뜸해도 섭섭해하지 말자. 자식들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사랑이다.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라고 믿어보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곧 사랑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외롭지 않다. 차를 우리고 책을 읽으며 조용히 지내는 것도 큰 행복이다. 나 자신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평안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지내며 조용히 나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후가 아닐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공덕이 온 세상에 두루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